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사수해야 될 사람이 여론을 조작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지금 댓글 운영팀 의혹 관련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뭐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내가 지금 1등이야. 1등 주자로 달리고 있어. 근데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내재적으로 좀 화가 쌓여 있다가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팍 폭발한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대표가 되어서 뭔가 그 자신의 정책들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들어왔다. 혹은 이전에 당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뭔가 비판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야, 너 옛날에 과거에 이런 범죄 저질렀잖아. 그런 얘기를 막 최고위원회에서 한다. 당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댓글 운영과 같은 그런 상황은요. 한동훈 측에서는 지금 이게 자발적인 자기의 팬들이 올린 그런 글이지 자기는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지금 발각이 된 것만 29개의 계정이 있는데 이 29개의 계정을 몇 명이 돌렸었는지 몰라요. 29개가 상식적으로 7만 개의 댓글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29개의 계정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같이 계정을 돌렸었거나 아니면 이 계정을 가지고 기계를 돌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 502개의 댓글은 토시까지 똑같아요. 심지어는요, 이 손가락 모양, 뭐 이런 것들 중간에 이모티콘으로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똑같아요. 컨트롤 CV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거를 갖다가 개인이 혼자서 기다렸다가 이 시간에 집어넣었다가 저 시간에 집어넣었다가 이 기사에 집어넣었다가 저 기사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그 시간대를 보니까 오전반 따로 있고 오후반 따로 있어서 서로가 돌아가면서 계정 쓰면서 비슷한 문구들 예시가 있는 문구들 중에서 찾아서 썼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짓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그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드루킹 때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드루킹 사건이 뭐죠? 드루킹 네, 한번 보여주시죠. 사건은 문재인 정권 당시에 김경수와 그러니까 파주에 있는 출판단지에서 그 드루킹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나온 그러니까 익명이죠. 드루킹으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킹크랩이라는 소위 이제 여론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억 건의 만 건도 아니고 수억 건의 댓글 조작을 한 사건이죠. 예, 저희가 지금 사전에 준비를 해봤거든요. 드루킹 사건의 조직 운영 상황인데 일종의 그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 직전에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 있을 때 드루킹을 위시한 그 댓글팀이 그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댓글 작전에 가담을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종의 뭐 당선하는 데 일조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또 대가성을 요구하다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던 과정에서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루된 것이 일정 부분 확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법적인 그 처벌을 받게 됐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거 이제 그 한동훈 그 후보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뭐 관여했든 안 했든 어찌됐든 정황상으로 보면은 모를 리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인데 설사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한 후보가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그 드루킹과 유사한 이러한 사건, 이러한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 건데요. 드루킹 사건과 한동훈의 댓글 사건의 차이점은 숫자가 현격하게 한동훈 쪽은 작습니다. 드루킹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드루킹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제 어떤 이권을 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뭐 하자. 근데 나중에 이제 오사카 총영사 요구하다가 드루킹이 그거 안 들어주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동훈 댓글 문제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개입됐다는 거예요. 현직으로. 그렇죠.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개입돼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는데 그 댓글을 보면 참여연대가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고 있다. 조져야 된다. 예, 조져야 된답니다. 조져야 된다. 말 그대로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조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드루킹 사건은 숫자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나빠요.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건 뭐 처벌받은 사안이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사수해야 될 사람이 여론을 조작했다?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질적으로 그 배 이상은 나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한동안 이제 자기가, 뭐 어제도 그렇고, 뭐 오늘도 이제 방송 TV 토론에 나와서, 나는 모른다. 내가 그 폭로한 장해찬을 고소하고 싶어도,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서 어떻게 고소할지 모르겠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장해찬 댓글에 한동훈 이름이 3번이 들어가요. 그럼요. 보고했다. 한동훈도 알고 있다는 인지가 들어가고 한동훈 관련 댓글을 작성하라. 여론 조성하라. 심지어 한동훈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가게 되면은 비례대표 10번을 받게끔 여론 조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대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광범위해요. 법무부 장관 때도 했지만 비대위원 시절에도 있었다는 건 이거는 또 선거 개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팩트 다른 부분들만 좀 지적을 하자면 우리 신혜식 대표가 말했던 양이 적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몰라요. 드루킹 사건은 수사를 해서 그것도 또 네이버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양을 갖다가 어느 정도 특정해가지고 넘겼잖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한 의원실에서 의원 보좌관이 그 계정들이 하도 이상한 계정들이 있어서 그 계정만 특정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수사가 들어갈 때는 29계정이 아니라 290개, 2,900개, 29,000개 계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특정이 양으로 또 수렴이 안 된 거고 실제로 기간도요. 이제 저쪽 드루킹이 했던 기간보다 짧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무부 장관 때도 했었고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했었어요. 총선 때도 지금 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세력들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의혹을 얘기하냐면 제가 실제로 들어가 있는 그 단톡방에 중도층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서 댓글로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한 무작위한 칭송을 달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들의 어떤 유사한 내용들을 거의 뭐 글자 몇 개만 다른 내용들을 댓글에도 옮기고 있는 것. 그리고 지네들이 그런 댓글을 달았으려고 의심되는 기사를 또 그 단톡방에 또 올려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기간으로도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 수사를 하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댓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실체들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데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본인 스스로가 신천지임을 자백한 사람이 그런 댓글들을 혹은 그런 기사들을 단톡방에 퍼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 민주당 출신이었던 사람이라서 제가 알고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돈의 아수라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드루킹하면서 댓글 달던 사람이 한동훈에 붙어서 옮겨온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소송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청담동 게이트 때 민사소송부터 10억짜리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거 판단 나옵니다. 오늘 판단 나오는데 저는 무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의 100% 패소로 끝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알리바이를 단 하나도 내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도 왜 소송을 못하고 있습니까? 장해찬이 지금 농계작전 벌이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그 댓글팀의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내가 처벌을 받을 거 각오하고 갔는데 그랬는데도 고소를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지금 그 여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가 결코 아니다. 이거는 시정잡배의 그 어떤 태도밖에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좌우 토론인데 같이 까고 있다 보니까 좀 어색합니다. 네, 같이 까고 있다 보니까 어색한데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좌파 진영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김성수 평론가는 굉장히 솔직하게 지금 아니 지금 민주당 전직 민주당 당원이면서 신천지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한 사람이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제 김성수 평론가는 굉장히 솔직하게 한동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금 민주당 기조는 한동훈이 들어가면 국민의힘 망한다 완전히 작살난다. 그렇지. 대통령 탄핵 가고 한동훈도 이제 깜빵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들도 한동훈의 치명타를 잘 안 까고 있어요. 좌파 언론들이 어떻게든 전당대회까지는 살려가겠다. 예. 예. 뭐 그리고 민주당 쪽 인사들도 자발적으로 지금 댓글에 참여해서 한동훈을 응원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뭐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 그런 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가 보수층이 좀 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폭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고 이 댓글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이걸 이제 폭로를 했는데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적인 부분이 있었어도 같은 진영이 이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은 한 타임 좀 쉬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 근데 어쨌건 한동훈의 행태가 오죽이나 마음에 안 들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장해찬 같은 경우는 인생을 망친 경우예요. 예? 왜냐하면 공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공천을 받았다가 떨어지면서 그리고 과거 문제까지 다 폭로되면서 원한을 갖게 됐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 앙심을 품고 있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파 진영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게 저도 탄핵 때 별것도 아닌 거로 저도 집행유예 받았고 우파 진영 1000여 명이 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200명이 깜빵 갔어요. 처벌받은 사람 수 포함하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파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결집이 안 됩니다. 예, 당한 사람들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진짜 이 결집이 안 된다는 말에 하나 더 보태고 싶은 게 이번 전당대회 때 폭행 사건이에요. 그 폭행 사건을 지금 한동훈은 자유통일당이 그랬다라고 몰아가고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두 눈으로 그 장면을 봤는데 그건 한동훈 지지자들이 폭행을 먼저 시작했잖아요. 심지어는 그 장면 거기에 황경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이름을 밝혀야 된다고 봐요. 이 사람은 폭력배예요 거의. 아닙니까? 저도 폭행을 당할 뻔했었고 이 사람한테.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거의 그냥 휘젓고 다닙니다. 뭐 온갖 쌍욕을 입에 달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언어도 폭력 아닙니까? 언어 폭력과 실제로 물리적 폭력까지. 그래서 얼마 전에 저는 그 이명수 기자인가?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또 형사 고소가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폭행을 했어요. 그게 서울의 소리에 다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진짜. 그런데 한동훈은 그 자기 지지자를 자처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황경구가 하는 짓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보면은 어느 집단이든 뭐든 일부가 뭐 대체로는 괜찮은데 일부가 이렇게 좀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마치 전체의 물을 흐리는 뭐 이런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들은 좀 법적으로 분명히 좀 사법당국에서 이거는 좀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새롭게 우리가 법을 좀 제정을 해서라도 지금 정치권 열기가 사실 너무 혼탁해요. 너무 뜨겁고. 그래서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저 언론에서도 진짜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게 뭐 개딸들 만들어내면서 뭐 그 댓글 하나 잘못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온갖 팬덤의 뭐 폐해를 다 그자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황경무는 폭행을 갖다 하는 장면 영상으로 있는데도 왜 안 잡아갑니까? 개딸이 만약 그랬다고 해보세요. 한동훈 후보가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다른 정당의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개입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워딩이
엄청나게 인터넷 댓글 채팅창에 막 올라왔습니다. 자유통일당이다. 자유통일당이다. 근데 오늘 이 경찰 수사 초동 단계에서 밝혀진 거는 3사람 중에 2사람은 자유통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이 맞대요.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황모 씨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전당대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한동훈 지지자면 다 들어갈 수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이 전당대회라는 게 당원들의 축제인데 일부 외부 세력이 들어왔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외부 세력이라면 황경구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지. 예.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의 최근의 발언들, 행보들 이걸 보면 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부 혼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외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의 모든 에너지는 내부 투쟁에 매몰돼 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댓글을 보니까 그래요. 이재명에 대해서 찌재명이니 뭐니 이렇게 공격을 했다면 그래 열심히 하려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윤대지, 성괴, 윤두창도 있었어.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홍치매 이런 식으로 내부 공격의 댓글을 이용했다. 이거는 뭐 자해행위도 아니고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